전주시가 2년 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팔복동 고형 폐기물 발전소 관련 항소심에서 업체에 또 졌습니다. 군산에 자리 잡은 전기차 기업들의 안착을 위해 규제 자유 특구와 강수 연구 개발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와 동호인 수천 명이 참가하는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남원 도예의 맥을 잇기 위해 힘쓰는 도공의 후예들이 기획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팔복동 고형 폐기물 발전소 소송 판결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주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팔복동 고형 폐기물 발전소 관련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업체가 허가와 다르게 발전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게 전주시의 주장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전주시는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의 공사 중지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항소했는데 또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업체가 지은 시설을 발전시설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받은 업체가 발전시설을 지은 것으로 판단되면 전주시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가 발전시설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증기터빈, 발전기 등을 설치하려고 변경에 시공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전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공사 중지와 원상 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에 위법하고 업체가 이미 수백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은 상황에서 이를 헐게 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는 참 속상하죠. 안타깝고. 처음에 애당초 그 허가 내준 것이 잘못이죠. 여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다가.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그 시설을 활용하겠다, 이제 발전 시설로 아니고 그냥 자원 순환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하면 이제 거기에 맞도록 그분들이 이제 그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전주시에 소각시설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주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플라즈마 공법의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결론이 유보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플라즈마 소각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후에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금의 소각시설 내구 연한이 2026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각공법인 플라즈마 공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 등은 전주시가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각장을 연장시켜 운영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LX가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LX는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에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창학 사장은 이 자리에서 드론 교육센터 선정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출범하면서 무너져가는 군산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에 둥지를 튼 전기차 기업들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규제 자유특구와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곳입니다. 예산과 세제 혜택, 실증 연구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전남 소형 전기차, 부산 블록체인 등 7개 지역이 특구로 선정됐지만 홀로그램을 내세운 전북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전북은 친환경 상용차, 초소형 특수 차량으로 2차 도전에 나섰는데 다음 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제에 묶여서 시장을 창출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들을 저희 규제를 이 특구를 통해서 풀어줌으로써
그 시장에 나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어제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 지정 등 전북의 규제 혁신 노력이 더해지면 군산과 전북 경제가 미래차 중심지로 더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배후로 군산대와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군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도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사업비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기차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노사와 군산 시민들의 통큰 양보와 과감한 결단으로 군산형 일자리가 탄생한 만큼 이제 정부가 특구 지정으로 군산 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차례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현재 인재 채용 범위가 해당 광역시도로만 한정돼 있어 이전 기관 수와 성격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크고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특위는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광주, 호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화하고 장려 정책을 서둘러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읍과 김제, 인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정읍에서 김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이 승인돼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하루 7차례 왕복 운행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요금과 운행 시간은 전라북도와 4개 버스 업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산고는 올해 논란 끝에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전북 외고는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내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막됩니다. 치열한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전북 현대는 홈에서 서울과 맞대결을 벌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의 가을을 가를 인라인 마라토너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17번째를 맞은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 시작됩니다. 첫날 트랙 경기에는 5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합니다. 둘째 날 메인 경기인 인라인 마라톤 경기에는 3천여 명의 선수들이 42km와 21km 등 7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 13개 나라 50여 명의 외국인 선수와 국내 엘리트 선수 200여 명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도 A급 선수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국내 선수들도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해서 기량을 향상하고 있고 매년마다 그 기록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는 울산에 승점 1점이 뒤지며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남은 경기는 딱 4차례. 모두 이겨야 우승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주말 홈에서 서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시즌부터 6전 6승을 기록하는 등 서울을 압도하고 있는 전북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최강 클럽팀을 선발하는 동호인 리그 왕중왕전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전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와 배드민턴, 탁구 등 10개 종목에서 302개 클럽 4,200여 명이 참가해 경쟁을 펼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9 전주 시민 자전거 한마당 행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출발점인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반환점인 효성 전주공장까지의 도로가 일부 통제됩니다. 남원 도예의 맥을 잇기 위해 힘쓰는 도궁의 후예들이 기획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목숨을 던진 선열들을 기리는 특별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연잎 위를 휘감아 도는 초록물의 풍경. 잉어는 불구슬에 물들었고 자연의 빛깔들은 선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멈춘 것과 움직이는 것, 도자로 빚어낸 생명은 서로 엉켜 있지만 소란스럽지 않고 묘하게 정갈합니다. 연잎의 물방울이 어느 정도 맺히면 내뿜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이고 가지도 이렇게 넘쳐나지도 않는 어떤 중형을 표현하고자 해요. 켜켜이 쌓인 건물을 밝고 따뜻한 색채로 그려냈습니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우리네 삶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언어는 도형. 각자의 네모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은 퍼즐처럼 짜맞춰져 우리라는 사회가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중국, 프랑스 등 국내외 작가의 작품 9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숫자가 적힌 오래된 종이. 1937년 동호회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면을 위해 성금을 낸 이들입니다. 백범 김구의 편지도 있습니다. 조선 민족혁명당을 이끌던 김원봉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목숨을 던진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특별전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대한정치연대가 늦어도 12월 17일까지는 창당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등은 최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새로 출범할 제3지대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정치연대는 홍 회장이 고사했지만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제3지대 의원들을 하나로 모여가며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12월 17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때까지는 외부 인재 영입을 구체화하고 이에 앞서 다음 달 17일 신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홀로그램 콘텐츠를 선보이는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원광대에서 개막했습니다. 27일까지 열리는 엑스포에서는 KT와 SK텔레콤 등 홀로그램 선도기업 25곳이 참여해 차량 앞 유리를 통해 주행 정보를 전달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아쿠아리움, 홀로그램 영상 등을 선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2027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홀로그램을 전북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 지봉 임산본 선생의 정가 창론집 증보판 출판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공연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 공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김경배, 김영기, 문현씨 등이 무대에 올라 남창가곡 태평가를 합창했습니다. 국내 완제 시조창의 거인으로 평가받는 지봉 임산본 선생은 88세를 일기로 지난해 타계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의 기온은 10도, 익산 8도, 진안과 장수는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